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관님과 함께 시황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또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앞에 많았는데 체크 좀 해주십시오. 미국의 하락한 이유는 기술주의 배반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을 끌어올린 건 기술주였어요. 근데 기술주가 하락을 하죠. 거기에 핵심 기업이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엄청나게 증폭시켰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실제로 기술적으로 끌어올린 거는 소프트뱅크 손정희와 그 관련 누군가가 이게 되겠죠. 근데 그들이 매수 주체자들이 시장에 드러나면서 일단 매도자들이 그동안 궁지에 몰렸다가 이 매도자들이 이제 공격의 대상을 확인해낸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시장은 이 매수 우위보다 매도 우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거다라는 거. 거기다가 니콜라 같은 기업들은 뭐 사기에 대해 연루되는 상황. 또 유럽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봉쇄가 아주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를 도와줬던 매수세가 시장에 드러나면서 재선을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매도세가 얼마나 쇼커브링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손해가 엄청났다고 하죠. 그들에게는 복수열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일 거다.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에는 매도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규 매수세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미국이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이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유동성이 많다 뭐 이런 생각 하는데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가끔 거꾸로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미국은 아직 있죠. 우리나라 공매도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자들은 시장에서 손실이 나면 못 견딥니다. 그럼 그걸 결국 손절로 치게 되고 밑에서 또 받고 또 손절치고 받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돋보여야 합니다. 왜? 물량을 받아줘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라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위에서 팔고 아래서 받는 반복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위치 되게 중요하죠.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요성은 오늘부로 깨졌을 확률을 조금 열어두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조정을 주게 되면요. 중요한 라인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라인을 보통 이제 60일선을 많이 보죠. 20일선이면은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그걸 지지 못하고 깨져버리면은 보통 60일선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20일선 깨진 순간은 60일선까지 갈 거라고 알았죠. 문제는 뭐냐면 60일선에서 테스트를 다우가 좀 다르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들어갔는데 다우는 버텼어요. 버티다가 첫날 60선을 장대음 보고 이탈하고 아랫꼬리가 생겨서 살렸어요. 그래서 60을 살짝 이탈했지만 살 수 있겠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양봉을 세워줬죠. 그러면 이건 시장에 아주 힘이 좋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바로 무너뜨려서 첫째 날 아랫꼬리에서 음봉을 다 메워버리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밤 미국장은 아주 강력한 상승이 없으면 되돌림은 요원하죠. 특히 후행스팬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빠지려다 여러 번 빠지려다 살려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매수 주체자가 엄청나게 약한 상황이다. 결국 매도자의 시장이 연출되기 시작했고 악재에 민감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술주, 시장을 끌어갔던 기술주에 대한 악재가 터지고 있죠. 거기다가 법무부에서 기술주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자들이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위쪽보단 아래쪽이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월봉을 한번 봤어요. 월봉을 봤더니 미국은 항상 조정 줄 때 나오는 캔들이 있는데 다우 차트의 과거를 한번 볼게요. 양봉 주고 음봉 주문은 조정입니다. 양봉 주고 음봉 주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같은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쌍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쌍대가 뜨면은 조정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도 그 차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을 엄청 길어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쌍대가 떴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특히 후행 스패너로는 쌍봉이 만들어졌어요. 후행 스패너로는 쌍봉이 만들었어요. 가격으로는 최고점이지만 최고점이 여기고 가격을 못 갔어요, 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쌍대를 딱 치고 떨어졌기 때문에 후행 스팬상으로는 쌍봉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차트가 미국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어쨌든 물론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술적인 분석과 미국 시장을 주도하던 뭔가가 시장에서 탈선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야의 길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은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기인데 한국 기업이 긍정적인 신용 등급의 긍정적인 기업이 한 곳도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무디스 세계 신용평가기관에서 가장 공격적인 데가 S&P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 약간 보수적. 완전 보수적은 피치죠. 중간에 있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한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치가 엄청 나오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투자가들에게 투심을 흔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기업 투자할 때는 우리가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정말 이상한 잡주들도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그게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뇌리에. 이제 기업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시점에 사실은 지금 왔어요. 왜?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기업에 대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업을 볼 때 가장 좋은 게 뭔 재무나 이런 거 보지만 외부의 평가를 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외부 평가가 만약에 안 좋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결국 투심을 흔드는 재료가 어쩌면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게 만약에 계속해서 기업별로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엎친데 덮친다고 상당히 좀 설상가상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코스피가 어저께도 2,300을 살짝 붕괴했었고요. 오늘도 2,300을 붕괴했었어요. 2,300이라는 선이 중요할까요?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은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미국은 벌써 60일선 깨졌죠. 다. 전 세계에서 60일선이 안 깨진다는 거의 없습니다. 다 깨졌어요. 우리나라가 최종으로 60일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 60일선의 지지력을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낫겠죠. 근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선물인데요. 외인들이 선물을 9월 17일부터 스트레이트로 매도를 칩니다. 아시겠지만 외인들은 이때까지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던 것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9월 17일부터 파는데 얼마나 파냐면 1조를 넘게 팔아요. 그리고 어저께 1280억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왜 그러냐면 1조를 매도를 치고 1280억 정도로 사서 주가를 저점 한 42포인트에서 플러스까지 끌어올립니다. 그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우리나라 시장 살얼음판이다, 진짜. 왜? 시장에 매수 추세가 외국인 선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물로는 개인이 사는 걸로 보였지만 주가는 선물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에서 외국인이 1200억 샀는데 우리나라 지수를 저점에서 42포인트를 끌어올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거죠. 시장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위험하겠구나. 잘못하면 정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의 그 선물 매도가 출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현물에서는 매수 금액이 나와요. 요 근래 며칠 있었어요. 근데 수량으로는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오히려 지금 주가가 내려갈 때 외국인들이 계속 받아주면은 그나마 낫죠. 어느 지점인가에서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정말 극히 제한되면서 들어오거나 다시 매도로 바뀌거나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고 있습니까? 개인들만 사고 있는 건데 그 개인들이 돈이 있어서 살까요? 아닐 거예요. 신규로 들어온 개인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개미들은 손실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왜? 스마트한 개미잖아요.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요. 손절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손절하다가 시장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 손절하고 밑에서 받고 손절하고 밑에서 받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재 어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현재 개미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지금 개미들이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 자, 국내 시장의 차트는 후행 스팬을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내려오는 상황인데 61선에서 아랫꼬리가 생겼다가 다시 60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개파락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개파락이 꼭 돼야 바닥을 출혈을 확인시킵니다. 요즘은 개파락이 갭상승이 8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개파락보다 2개가 나오면 나오거든요. 개파락이 없어요. 근데 개파락이 2개를 이번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8개까지 갭상승이 있었거든요. 내려가면 개파락이 4개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파락이 나왔다는 것은 조정 마무리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개파락이 없어요. 오늘 뚝 떨어졌지만 어저께 아랫꼬리를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개파락이 인정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현재의 차트가 우리나라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파락 없이 지금 양운을 뚫고 내리는데 이 보통 조정이 돼서 양운 뚫고 내려오는 게 개파락 없이 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 종목이 매우 제한돼 있죠.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끌어주고 요즘 오늘 SK 하이닉스 좀 올라와서 시장 좋게 오죠. 삼성전자가 올라가자면 SK하이닉스는 하루 15% 20%씩 올라가지 않는 시장의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시가총액 차이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살려내느냐 안 살려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삼성전자가 쉽지만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